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CS 과정 응용수리 파트고요. 저는 강의를 맡은 이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응용수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에서 필기시험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거의 출제가 되는 거의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내용 자체가 거의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거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좀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파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응용수리의 주요 유형들 위주로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대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이하기 앞서서 그 응용수리에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냐 간단하게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응용수리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메인은 1차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중에서도 뭐 2차, 3차 이런 게 아니라 1차 방정식. 그래서 1차 방정식을 이 과정 내에서도 가장 신경 써서 유형별로 좀 다뤄볼 거고요. 그 외에도 경우의 수 확률 이런 내용들도 출제가 되고 그 외에도 수열이라던가 집합 그리고 최근에는 뭐 2차 방정식도 꽤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차 방정식 이런 내용들 출제가 되는 것이 응용수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 과거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배운 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잘 안 나겠지만 그래도 배웠다는 사실 자체는 기억나겠죠. 그래서 거의 이제 수학 문제를 풀이를 하게 되는 것이 응용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나는 응용수리를 아무 문제 없이 다 맞췄다 수학을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응용수리를 수학 문제를 뭐 중간에 놨다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여기서 요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 사실은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아요. 응용수리 내에서도 평균적으로 한 60-70% 정도? 이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수학 문제 푸는 거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다 맞춘다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1차 방정식의 어떤 응용된 문제들 말고 기본적인 문제를 커버한다. 이쪽을 1차적인 목표로 잡고 응용수리를 좀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시 요 수추리 파트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수추리는 요 수열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추리는 기본적인 문제 유형 자체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숫자들이 쭉 주어져 있으면 이 숫자들이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숫자들을 보면서 규칙을 추론을 해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찾거나 뭐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계산을 하거나 그냥 이렇게 작업을 수행을 해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런 숫자들을 보면서 규칙을 추론하는 거는 잘하는 분들은 잘하거든요. 근데 보통 저도 사실은 이런 숫자들 보면서 추론하는 거를 잘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추론을 하고 이거는 연습하는 것 자체도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될지 그냥 문제만 많이 푼다고 실력이 막 바로바로 향상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진짜로 숫자들을 보면서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규칙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해진 애들을 미리 공부를 해서 어떤 규칙들이 출제가 되는지 미리 공부를 해서 말하자면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주어진 정해진 체크리스트 내에서 어떤 규칙들이 실제로 출제가 됐나 얘네들을 빠르게 확인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하게 되면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대부분은 정해진 규칙에서 나오긴 해요. 근데 만약 예외적으로 뭐 이상한 규칙이 나왔다 낼 수 있겠죠. 출제자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외적인 규칙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접근을 하면 그런 문제들은 풀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 문제들은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응용수리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시험은 사실은 100점을 맞기 위한 시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커트라인만 딱 넘어서 합격점만 나오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업마다
커트라인이 다르겠지만 만약에 나의 목표 점수가 70점이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내가 70점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30점까지는 버려도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시험은 이 30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버릴 거냐. 이걸 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다 무조건 100점 맞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에는 공부를 해야 될 범위 자체도 너무 넓어지고 진작에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는 우리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다 풀기는 어렵다라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점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좀 전략을 짜야 되는 거고, 그거는 시험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때부터 그것까지도 염두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예외적인 규칙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주요한 유형들이 아니라 예외적인 규칙들은 뭐 실제 시험 문제에는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공부하기에는 너무 공부 효율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규칙 내에서 체크를 하는 쪽으로 이 수출입 파트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규칙들을 알아야 되냐? 이걸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규칙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정도가 됩니다.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피부나치 수열, 개차 수열, 뭐 건너뛰기 수열 이런 정도. 그래서 하나씩 어떤 규칙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차 수열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수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차이가 일정한 수열.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 뭐 13579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얘는 차이가 계속 2씩 커지고 있는 거니까 차이가 일정한 등차 수열이 돼요. 얘는 뭐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 등차 수열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요새는 이런 식으로 그냥 등차 수열은 너무 쉽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라 이런 걸 요구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이거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으면 너무 헷갈리니까 숫자로 할게요. 이렇게 13579의 합을 구해라.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13579의 합을 제가 S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S는 13579의 합이에요. 얘를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숫자 이렇게 작을 때는 그냥 다 더해버려도 되지만 커지면은 다 더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그 공식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 합을 한 번 더 쓸 거야. 근데 이번에 어떻게 쓰냐면 순서를 바꿔서 13579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쓸 때는 9부터 제일 뒤쪽부터 써볼 겁니다.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5개의 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 둘을 이제 통째로 더하는 거예요. 통째로 더합니다. 통째로 더하면 어떻게 돼요? 2배의 S가 되는 거예요. S는 13579의 합이고, 여기서 우변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1과 9 이렇게 그냥 자리를 맞춰서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1과 9의 합은 10이 되겠죠. 여기서 그냥 1 플러스 9라고 적어볼게요. 10인데 10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1 플러스 9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 더하기 7인데 3 더하기 7도 10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1 플러스 9가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5 플러스 5도 마찬가지, 7 플러스 3, 9 플러스 1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9가 사실상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5배의 1 플러스 9다. 그러면 1부터 9까지의 합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2분의 5, 1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식을 정리를 한다면. 그래서 이게 주어진 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이 등차 수열에 있어서 합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 합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2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S랑 S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2가 나왔기 때문에 2는 그냥 분모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위에 분자에는 2개 더한 게 5번. 왜냐하면 항이 5개씩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쭉 더하면 똑같은 덧셈이 5번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의 수가 이 분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걔를 일반항으로 쓰면 n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n이 되는 거고, 괄호 안에는 1 플러스 9
뭐냐면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이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L, L이 마지막 항입니다. A가 첫 번째 항.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 유도하는 거를 다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식을 외워두시면 되는데 좀 편하게 외우기 위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유도하는지 한 번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쓰셔도 되고 혹은 요 마지막 항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냐면 첫 번째 항에 공차를 n-1번 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L이 뭐냐면 마지막 항이고요. A가 첫 번째 항. n-1번만큼 공차를 더했다.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L 자리에 A 플러스 n-1D를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도 이제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둘 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 공식도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등차 수열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비 수열이 되겠죠. 등비 수열은 이번에는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2, 4, 8, 16, 32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 있다면 얘는 계속해서 2가 곱해지고 있는 꼭 2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비율 숫자가 곱해지고 있는 형태니까 비율이 일정한 등비 수열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될 거고 그냥 등비 수열은 너무 좀 단순하기 때문에 만약 역시나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합을 계산하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 공식 어떤 식으로 유도하는지 한 번만 해보면 여기서 4, 8, 16 이렇게 세 개만 가지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한다. 역시나 합을 S라고 하면 이렇게 4 더하기 8 더하기 16 얘를 계산하고 싶다는 얘기죠. 2는 빼고 첫 번째 항을 4로 봤습니다. 여기서는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3개면 그냥 더하면 되겠지만 숫자가 되게 많아진다면 다 더하면은 너무 어려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합을 유도를 할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는 S에다가 요 공비를 곱해서 계산을 해요. 여기서는 2씩 2배씩 커지고 있는 거니까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2의 S는 어떻게 되냐면 자리에 맞췄으면 8 더하기 16 다 2배씩 되는 거니까 더하기 32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통째로 빼줄 겁니다. 빼주면 앞에는 1 빼기 2 음수가 되겠지만 일단 그대로 써줄게요. S가 되겠고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16, 16, 88 얘들은 다 지워지겠죠. 그래서 처음과 끝만 남게 돼요. 처음과 끝만.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냐면 4로 한번 묶어보면 4에 1 빼기 8이 돼요. 그죠? 빼기 32가 되는데 4를 앞으로 묶은 겁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은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냐면 4 곱하기 1 빼기 2 양변을 1 빼기 2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분의 1 빼기 8 이렇게 유도가 되겠죠. 8이라고 쓰지 말고 2의 8을 다시 2의 세제곱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일반항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4가 곱해져 있는데 4는 뭐냐면 여기서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숫자였어요. 제일 처음. 그게 A가 되겠죠. 첫 번째 항. 그 다음에는 1 빼기 2인데 1은 그냥 고정된 숫자예요. 여기 S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요 1이기 때문에 고정된 숫자고 요 빼지는 숫자는 우리가 공비를 곱한 거거든요. 공비. R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분모에 들어오게 돼요. 1-R이. 그 다음에 분자에는 1-R의 N. 그래서 역시나 R은 그냥 공비고요. N이라는 거는 항을 몇 개를 더했냐. 지금 우리는 3개를 더했기 때문에 분자에 이렇게 2의 3승이 들어오게 됐죠.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역시나 뭐 유도를 하는 거를 다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고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그냥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각각의 문자의 의미가 뭔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음수가 나오더라도 똑같이 분모 문제의 음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다시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등비 수열입니다. 그래서 학공식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고 출제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일단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일단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어떤 건지 좀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고 나는 좀 알겠다 싶으면은 공식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피보나치 수열이요. 피보나치 수열은 약간 특수한 형태의 수열이기 때문에 숫자를 보고 이거 딱 피보나치다 바로 좀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규칙이냐면 피보나치 수열은 중간에 어떤 항을 선택을 하든 앞에 거 2개 더한 게 다음 항이 된다. 이러한 규칙을 가진 것이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앞에 거 2개 더한 게 다음 항이 된다. 그래서 일반항 수식을 이렇게 적어보자면 굳이 적어보자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역시나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주어진 숫자들 지금 예시에 적어놓은 숫자들이 오리지널 피보나치 수열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딱 요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바로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특수한 수열이고 좀 자주 출제되는 수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규칙은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규칙은 똑같은데 숫자는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숫자들은 바로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피보나치 수열은 실제 공학 같은 데서 많이 쓰인다고요. 뭐 자연에서도 뭐 피보나치 수열 관련된 형태로 막 진행되는 것들이 있고 공학에서 실제로 많이 쓰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도 잘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차 수열이에요. 개차 수열은 각 항들의 차이가 다시 수열이 되는 수열. 걔가 개차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한번 보면 주어진 예시는 2, 3, 6, 11 좀 다시 써보면요. 2, 3, 6, 11, 18 여기까지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열인데 얘는 지금 어떤 규칙이냐면 그냥 주어진 숫자들을 쭉 보면은 뭐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차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각 항들의 차이가 1, 3, 5, 7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이 이루면서 커지고 있죠. 차이가. 그럼 어쨌거나 규칙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니까 다음 항을 충분히 찾아줄 수 있겠죠. 조금 더 복잡해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항들의 차이가 수열이 되는 수열이 개차 수열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개차의 개차 수열 이란 것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주어진 숫자들을 가지고 써보면 이런 수열이 있다. 1, 3, 6, 12, 23, 41. 실제 시험 문제는 뭐 당연히 이렇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맨 위에 숫자들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 숫자들만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차이를 계산을 하고 이렇게 차이를 계산했을 때 바로 안 나오지만 한 번 더 차이를 계산해 보면 규칙성을 찾을 수 있으니까 맨 위에 있는 숫자들은 숫자 배열은 표현하자면 이제 개차의 개차 수열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까지도 기본적인 개차 수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차 수열이라는 얘기는 실제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 시간 내에 충분히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규칙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각 항들의 차이가 다시 수열이 되는 수열. 이게 개차 수열입니다. 그 다음에는 건너뛰기 수열이에요. 건너뛰기 수열은 다시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숫자는 뭐 그냥 임의로 정해놓은 거니까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고 역시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너뛰기 수열은 홀수항이랑 짝수항, 그러니까 전체 숫자가 쭉 이어져서 수열을 이루는 게 아니라 홀수항끼리 따로, 짝수항끼리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수열을 이루는 게 첫 번째 건너뛰기 수열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예시를 보면 1, 2, 3, 4, 5, 8, 7, 16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얘는 쭉 다 이어서 보면 규칙성을 찾기 어렵겠지만 홀수항끼리 보면 1, 3, 5, 7이고 짝수항끼리 보면 2, 4, 8, 16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홀수항, 짝수항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규칙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열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건너뛰기 수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너뛰기 수열은 뭐냐면 이번에는 규칙 자체가 번갈아 가면서 규칙이 적용되는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규칙이 쭉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예시를 한번 보면요. 얘는 지금 어떤 식으로 규칙이 적용된 거냐면 결론적으로 규칙만 한번 써보면 첫 번째는 플러스 1, 두 번째는 곱하기 2,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는 곱하기 2. 그래서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가 번갈아 가면서 규칙이 적용된 수열이에요. 이런 식으로 규칙 자체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규칙이 적용되는 수열이 두 번째 건너뛰기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수열들이 되겠어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등차, 등비 수열은 뭐 학공식은 일단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인 수열 자체는 워낙에 간단한 수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피보나치 수열, 개차 수열, 건너뛰기 수열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셔도 웬만한 규칙들은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는 한 8, 90% 정도는 다 여기에서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수열 문제.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숫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쭉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막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의 건너뛰기 수열이다.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너뛰기 수열은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일단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 건너뛰기 수열 홀수항 따로 짝수항 따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그게 안 되면 이런 식으로 규칙이 번갈아가면서 적용되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도 당연히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만드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이 임의로 규칙을 정해버리면 그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인 규칙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교재들, 시중에 있는 교재들에는 그런 예외적인 규칙들이 항상 들어있겠죠.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은 그런 문제를 맞춰야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풀기 자체도 어렵고 푸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를 갑자기 보고 필 받아서 갑자기 뭐 3분 걸려서 혹은 5분 걸려서 진짜 고민해서 어려운 규칙인데 찾아서 풀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겠지만 시험은 이제 다음 시험을 기약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 자체가 이 시험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규칙들은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나는 이런 것들까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추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수열들은 이 정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만 좀 제가 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다. 이거는 수열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료 해석이나 문제 해결 자원 관리 이제 다른 영역들을 풀이를 할 때 특히나 이런 계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런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제곱수나 2의 n승 혹은 2의 n승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계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억을 해놓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까지는 거의 필수다라고 생각하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곱수는 뭐 어디까지 외워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적어도 한 20의 제곱 혹은 뭐 30의 제곱 이 정도까지 외워두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혹은 그리고 2의 n승 플러스 마이너스 1 얘도 마찬가지. 2의 n승은 뭐 2의 10승까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뒤쪽에 너무 커지는 것까지 다 기억을 할 필요는 없을 거고, 2의 10승이 1024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억하고 있는데 2의 n승에서 헷갈리는 건 뭐냐면 뭐 숫자가 뭐냐 요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의 7승이 그러면 64였는지 128이었는지 256이었는지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확히 얼마였는지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거 이제 헷갈리지 않으려면 다 기억하려고 생각하면 계속 헷갈리기 때문에 딱 하나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의 6이 6승이 64다. 이렇게 이제 하나만 기억해 놓고 있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2의 7승이다 하면은 128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만 기억해 두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기본적인 수열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문제를 이제 소위 이제 양측이라고 하잖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 보시면서 실제로 숫자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빠르게 체크를 할 수 있는지 연습을 통해서 좀 기술적으로 숙달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이제 예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수출이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면 된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규칙을 사실 떠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것도 규칙이 이거다.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제 문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 두시고 문제를 한번 쭉 다 풀어 보신 다음에 같이 설명을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멈춰 놓고 한번 풀어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풀어 봤다고 생각하고 바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으면 거의 건너뛰기 수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건너뛰기 수열은 보통 첫 번째 건너뛰기 수열, 그러니까 홀수항 따로 짝수항 따로 이렇게 수열을 이루는 형태는 나눠 보기만 하면 바로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걔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나눠 보면 25, 홀수항만 보면 13, 2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계속 12씩 작아지고 있죠. 24, 11씩 작아지고 있는 거죠. 24, 13, 2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11씩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럼 짝수항도 써보니까 35, 46, 그 다음에 빈칸인데 그러면 플러스 11 되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 다음에도 플러스 11이겠다. 이렇게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빈칸은 그러면 46에서 11이 커진 57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리스트 정해놓은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피보나치, 개차, 건너뛰기. 얘 중에 일단은 뭘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접근하는 게 기본적인 풀이 방식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저는 이거 첫 번째 건너뛰기 수열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홀수항 따로 짝수항 따로 나눠봤는데 여러분에 따라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냐면 나는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여기서 처음에 마이너스 11이 됐고 그 다음에 플러스 11이 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가 됐고 그 다음에 플러스 33이 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4가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어쨌거나 규칙성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럼 그 다음에는 플러스 55가 나와주면 될 테니까 빈칸에 똑같이 57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숫자의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절대적인 규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주어진 숫자를 보고 일정한 패턴만 찾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하시다 보면 내가 생각한 규칙과 해설에 적혀 있는 규칙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내가 생각한 규칙이 숫자들에 대해서 일관성만 있으면 내가 생각한 게 맞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꼭 해설에 나와 있는 거랑 다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한 규칙이 주어진 숫자들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규칙이냐 이것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규칙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제 2번 보면요.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잘 안 보일 때는 일단 차이를 계산해 보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차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차이가 4, 25, 36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겠죠. 얘는 이 정도는 사실 뭐 구구단이니까 보고서 좀 빠르게 알 수 있으면 좋겠고 얘는 제곱수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개차 수열이 되는 거, 각 항의 차이가 제곱수로 커지고 있는 개차 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의 제곱이었고 25는 5의 제곱, 36은 6의 제곱이 되겠죠. 아이고, 2의 5승이 아니라 2의 제곱이죠. 그럼 빈칸은 9에서 3의 제곱만큼 큰 숫자가 들어오거나 34에서 4의 제곱만큼 작은 숫자가 들어오면 되겠죠. 어떻게 계산을 하는 똑같이 18.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답이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제곱수 차이 개차 수열인데 차이가 제곱수로 커지고 있는 개차 수열이 되겠어요. 이런 것도 보고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역시나 기본적인 형태의 수열이고 뭐 규칙만 말씀 빠르게 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건너뛰기 수열이고 곱하기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3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건너뛰기 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빈칸에는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들어와 주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보고서 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면 제가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2의 n승 마이너스 1이잖아요. 15가 들어와야 된다. 이 정도는 인간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꼭 이걸 아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푸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다른 계산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뭐 굳이 차이를 계산해서 2, 4, 8, 16으로 커지고 있으니까 2의 n승 규칙인 개차 수열이다. 차이가 2의 n승으로 커지고 있는 개차 수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런 시간을 쓰는 것 자체가 이제 낭비란 얘기예요. 빈칸은 15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이 네 문제는 다 기본 규칙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빠르게 얼만큼이 빠르겠냐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시험마다 이제 시간이 조금씩 다르니까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도 요 네 문제 정도는 한 30초 이내에 다 풀이를 하셔야 되는 수준의 문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여러분들 풀이하셨나요? 얘는 약간은 예외적인 규칙이에요.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차이가 좀 일정한 게 눈에 띄니까 차이가 18 이렇게 되니까 그냥 고민 안 하고 그러면 36보다 18 큰 수 마침 보기에 54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하고 넘어갔으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완벽하게 풀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그죠? 그러면 54에서 18이 커졌을 때 12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요걸 이제 고민하는 순간 이제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떤 규칙이냐면 플러스 18이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냥 플러스 18이 되는 게 아니라 숫자 플러스 18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시계의 분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18이 되는 것 자체는 맞는데 이렇게 시계가 있다고 보면 아날로그 시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처음에 이렇게 18분 위치에 대충 그려보면 위치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18분이 더해지면 36분으로 가겠죠. 18분이 더해지면 그 다음에 18분이 더해지면 54분으로 가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18분이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시계는 이렇게 60분 지나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18 더하기 54 더하기 18 하면 72가 되지만 숫자에는 분침은 72에 가 있는 게 아니라 12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들은 플러스 18이 되고 있는 규칙은 맞는데 그냥 숫자가 아니라 분침이 가리키는 시간을 나타내는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 숫자들만 보고 이 시계를 어떻게 떠올려요? 보통은 못 떠올리겠죠.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이런 예외적인 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까지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 만약에 문제를 못 풀었으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자가 주어진 거예요. 알파벳이 주어져 있는데 알파벳도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숫자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벳 순서에 따라 숫자로 바꿔서 똑같이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일단 A부터 G까지가 1부터 26인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A부터 Z까지가 1부터 26. 그리고 숫자는 뭐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 26보다 더 커지면 다시 27부터 52 이런 식으로 쭉쭉 계속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 되는데 문제는 알파벳을 다 외우는 거는 조금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럼 하나하나 세면서 우리가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알파벳에 대해서는 순서를 조금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자리 정도는 우리 어느 정도 기억한다고 생각을 하면 한 5단위로 10번, 15번, 20번, 25번 이렇게만 외워놓으면 앞뒤로 한두 칸은 우리가 금방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4개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4개가 좀 잘 외워지는 문자거든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잘 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겠죠? JOTY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놓고 다른 문자들은 다른 알파벳은 우리가 외워놓은 데에서 한두 칸 앞뒤로 요거는 빠르게 찾아갈 수 있으니까 숫자로 바꿔서 똑같이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숫자로 바꿔보면 B는 2, B는 2, E는 5, K는 JK예요. 그죠? 11. T는 우리가 외운 숫자고 20. 이렇게 숫자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숫자로 바꿔놓고 나서 계산을 해보면 역시나 차이를 계산해보면 차이가 0, 3, 6, 9 이런 식으로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차이가 일정하게 커지는 개차 수열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빈칸은 20보다 이번에는 12가 큰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32번이 들어오면 되는 거고 32번을 다시 알파벳으로 바꾸면 그냥 빼기 26을 하면 되는 겁니다. 26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6번이랑 똑같겠죠. 6번은 F가 되겠죠. 답이 그러면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벳이 나오거나 혹은 뭐 한글 자음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순서에 맞춰서 숫자로 바꿔서 똑같이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얘도 약간 예외적인 규칙이에요. 얘는 진짜 좀 찾기 쉽지 않았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규칙이냐면 얘는 숫자들이 쭉 진행되면서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 사이드부터 곱하는 규칙입니다. 양 끝에를 곱했을 때 60. 그 다음 사이드를 곱해도 2 곱하기 30이니까 60. 4 곱하기 15, 60. 그럼 이렇게 6과 빈칸을 곱했을 때도 60. 그래서 이렇게 60의 약수들로 이루어진 그런 수열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문제를 보면 뭔가 좀 이런 규칙이다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겠죠. 왠지 치사해 보이고 하지만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뭐 이게 규칙이다 라고 하면은 뭐 규칙인 건 맞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예외적인 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답은 10이 되겠죠. 역시나 이 문제도 그냥 이런 식으로 냈구나 출제자가 이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한번 그냥 풀어보고 내가 추론했을 때 얼마나 내가 추론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는 만약에 그냥 금방금방 찾는다. 그러면 재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추론을 하셔도 돼. 다만 이제 추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험 볼 때는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추론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풀다 보면 이런 숫자들의 규칙이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왠지 조금만 더 생각하면 금방 규칙이 생각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쉽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하다가 시간을 쓰기가 좋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 좀 잘 떠오르고 그래서 내가 추론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고민을 하고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미련 없이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규칙이었고요. 7번은 8번은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얘는 각 항의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0, 1, 1, 2, 3, 5를 보는 순간 이거 피보나치다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거 2개 더한 게 다음 항이 되는 그러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럼 빈칸은 3과 5를 더한 숫자 15보다 8만큼 커져야 되겠죠. 그럼 빈칸에는 23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답이 2번이 되겠어요. 이 문제는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차 수열인데
각항들의 차이가 피보나치 수열로 주어진 개차 수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과 10번은 약간 다른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앞에서랑. 그래서 앞에서는 숫자들이 이렇게 쭉 한 줄로 주어져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뭐냐면 숫자들이 이렇게 그룹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군수열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됩니다. 군수열. 무리 군자를 써서 숫자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부터는 군수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뭐 기본적인 규칙, 체크리스트로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추론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난이도가 있는 자체적으로 수열의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도 자주 나오는 규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아주 복잡한 건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칙 연산, 기본적인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정도가 출제가 되거나 혹은 나눗셈 나머지, 여기서는 이제 나눗셈 나머지가 좀 자주 보이는 규칙이거든요. 나눗셈 나머지 이 정도가 보통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어떤 식의 사칙 연산을 연결하거나 나눗셈 나머지 규칙이 아닐까 정도로 추론을 하는 게 이제 이 군수열 형태의 기본적인 풀이 방식이 돼요. 사칙 연산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요 무리를 이루고 있는 숫자들 18과 10과 8 얘네가 일정한 사칙 연산으로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칙 연산이 26, 7, 5에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순서상 숫자상 두 개를 보고 규칙을 추론을 해서 이제 빈칸 물음표를 여기서는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예요. 10과 8을 더했을 때 18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칙 연산을 찾아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 뒤쪽도 똑같은 자리에 맞춰서 똑같은 연산 기호가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7 더하기 5는 26이 안 되죠. 그러면 이 군수열은 이런 규칙이 아닌 거예요. 여기 더해서 그냥 나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규칙을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하고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규칙만 적어서 풀이를 해보자면 얘는 어떤 규칙이냐면 나눗셈 나머지 규칙입니다. 나눗셈 나머지. 나눗셈 나머지는 이 군수열에서는 좀 자주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규칙이냐면 이 첫 번째 숫자 18을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10으로. 규칙이. 그럼 나머지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현해 보면 나머지가 8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8을 10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8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가진 군수열입니다. 그래서 26도 어떻게 돼요? 7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5가 나오겠죠. 이런 규칙을 가진 수열이에요. 그러면 42, 8 물음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럼 물음표는 42를 8로 나눈 나머지가 되겠죠. 8로 나눈 나머지는 2가 될 겁니다. 몫이 5고 나머지가 2가 되겠죠. 8, 5, 40이니까 답이 1번.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군수열은 어쨌거나 추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난이도는 좀 있는 문제 자체가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에 10번 빠르게 보면 10번은 바로 그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조금 더 쉬운, 똑같이 이제 군수열인데 조금 더 쉬운 형태가 되겠죠. 얘는 어떤 규칙이냐면 앞에 거 2개 곱한 거랑 뒤에 거 2개 더한 게 같다, 이러한 규칙입니다. 6 곱하기 4와 2 더하기 20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사칙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꼭 이렇게 순서대로 될 필요는 없고 순서는 좀 섞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이렇게 연산기호로 연결이 되는 게 기본적인 군수열의 규칙들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7, 2, 3, 11도 7 곱하기 2, 3 더하기 11 같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물음표는 5 더하기 49와 9 곱하기 물음표가 같아져야 되니까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6이 되겠죠.
답이 1번이 됩니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것이 군수열이 돼요. 그래서 예제 문제를 쭉 다 풀어봤고요. 이어서 연습 문제.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듯이 이 수출이는 뭐 이게 규칙이다. 이거밖에 말씀드릴 게 없기 때문에 좀 쉬운 문제는 넘어가고 조금 어려운 문제만 같이 몇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1, 2, 3, 4는 다 기본적인 규칙들이거든요. 애들은 여러분들이 꼭 풀 수 있으셔야 되고 규칙은 뒤에 이제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해설을 참고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게 이제 5번인데 5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5번 한번 여러분들 잠깐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얘는 어떤 규칙이냐면 조금 이제 화가 나는 규칙인데 나눗셈 나머지거든요. 나눗셈 나머지인데 그냥 주어진 숫자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62 물음표, 7, 14, 1, 8, 16, 4예요.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먼저 해보면 어떻게 나누냐면 7과 14를 더해요. 그 다음에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주어진 숫자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5로 나눠요. 그러면 나머지가 1이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앞에 거 두 개 더한 거를 5로 나눈 나머지가 마지막에 적히는 그런 규칙이에요. 두 번째도 어떻게 돼요? 8 더하기 16 하면 24죠. 얘를 5로 나눕니다.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4가 나오겠죠. 이러한 규칙을 가진 게 이 군수열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면 6과 10, 6 플러스 12, 18이고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나오겠죠. 답이 그래서 4번이 되는데 이 숫자들을 보고 5를 어떻게 떠올려요? 5가 갑자기 왜 나왔어요? 우리는 떠올릴 수 없겠죠. 하지만 출제자의 머릿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죠? 출제자 맘입니다. 그냥 나눈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 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숫자들만 보고 이런 숫자를 떠올리는 건 사실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군수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는 이런 거 잘 안 떠오른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유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이런 문제 유형들은 풀겠다, 안 풀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 따라서 강점과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30점까지는 버릴 수 있지만 어쨌거나 총점, 목표 점수는 넘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영역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목표 점수는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다른 것 좀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좀 편하게 버려볼 수도 있는 거고 군수열을. 근데 만약에 나는 다른 것도 조금 다른 데서도 버려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좀 쉽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들은 풀이를 하도록 좀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5번은 사실은 뭐 처음 보고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 이걸 인지한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봤을 때는 사실 거의 풀기는 어려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한번 보면요. 7번 문제는 역시나 군수열인데 군수열이 이렇게 분수의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완전 분수는 아니죠. 이렇게 분자의 숫자가 여러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분수 자체적으로 분수인 건 아니고 군수열인데 이렇게 분수의 형태로 그냥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냥 기본적인 군수열이 됩니다. 근데 얘는 보통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그러면 이렇게 분수로 나눠져 있으면 분자에 있는 애들을 어디에 조합해서 분모에 있는 애랑 관련 있는 숫자를 만드는 그런 규칙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는 어떤 규칙이냐면 역시나 분자에 있는 애들을 조합해서 분모에 있는 숫자를 만들 건데 분자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조합하냐면 앞이랑 처음이랑 끝을 곱하고 가운데를 더하는 이런 규칙이에요. 이렇게 더하면
100이 되겠죠. 그래서 100은 분모 10의 제곱이다. 그래서 분모에 있는 숫자의 제곱이 되는 이런 규칙입니다. 그래서 분자의 처음과 끝 곱하고 가운데 걸 더하면 분모에 있는 숫자의 제곱이 되는 그런 규칙이었어요. 생각하기 쉽지 않겠죠? 자, 요 오타가 있는데 요 교재에는 잘 나와 있을 텐데 적다가 오타가 생겼네요. 분모 9죠, 9. 그래서 9의 제곱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9의 제곱은 앞이랑 뒤를 곱하고 가운데 있는 숫자를 더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PPT에 오류가 있는 거 여러분들 교재에는 똑같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9로. 답이 그러면 5번이 되겠죠. 16.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도 보면 8번은 분수 수열인데 얘는 아예 분수로 된 수열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될 확률이 높냐면 전체 숫자를 보고 수열을 따지는 게 아니라 분수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분모끼리 따로, 분자끼리 따로 이렇게 분모 분자를 따로따로 숫자들을 보면서 수열을 찾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약분이 주어져 있지만 실제 규칙은 약분되기 전의 숫자들로 규칙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분되기 전의 형태를 우리가 좀 추론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바꿔 적어보면 2분의 1, 그 다음에 1은 2분의 2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은 4분의 2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 그 다음에 있는 1은 이번에는 2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4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규칙성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겠죠. 분모는 2, 2, 4, 4, 4, 4, 그 다음에는 6, 6, 6, 6, 6, 6 이렇게 갈 거고 분자는 1, 2, 1, 2, 3, 4,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물음표에는 6분의 1 다음이니까 6분의 2가 들어오면 될 거고 당연히 실제 답을 적을 때는 약분을 해야겠죠. 약분해서 3분의 1이 답이 될 겁니다.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똑같은 수열의 형태인데 이렇게 완전 다 분수로 나와 있을 때는 분모 따로 분자 따로 이렇게 수열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빠르게 좀 이런 추가적인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기출됐던 유형인데 숫자는 조금 달라요. 숫자는 좀 다르지만 실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나 이거는 교재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 보고 풀어주시고 역시나 잠깐 멈춰두고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뭘 물어봤냐면 30번째야. 요로 옳은 것. 요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규칙을 찾아야 되겠죠. 규칙 뭐냐면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차이 적어보면 2, 5, 8, 11, 14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얘는 차이가 3씩 커지고 있는 개차 수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개차 수열의 30번째 항을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30번째를 바로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이 중간에 27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27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처음에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해진 숫자들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과 2, 5, 8, 11 이 숫자들을 다 더하면 27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0번째 항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30번째 항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요 1번 첫 번째 1에다가 차이가 지금 2, 5, 8, 11 이런 식으로 이제 커지고 있었으니까 14 얘들을 쭉 다 더하면 되겠죠. 언제까지 더하냐면 요 5번째 항을 구할 때 밑에 4개를 더했단 말이에요. 30번째 항을 구하려면 밑에를 29번을 더하면 되겠죠. 29개를.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뭐 외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좀 간단한 상황으로 좀 상황 이해를 해서 거기서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이 차이 하나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차이 두 개 더하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네 번째 항은 차이 세 개 더하면 되는 거. 그러면 30번째 항은 차이를 29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0번째 항을 계산을 하려면 요 2부터 29번째까지의 숫자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잖아요. 지금 3씩 커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요 30번째 항을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공식으로 바로 대입해서 풀이를 해보면 먼저 이 29개의 합을 계산을 해볼게요. 29개의 합은 써보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2부터 30 커지는 29개의 합은 2분의 n이었어요. 공식 n이 29개겠죠. 그 다음에 괄호에 a 플러스 l이 들어갈 수도 있고 위에 적어보면 공식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2분의 n에 a 플러스 l 처음 항과 끝 항을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끝 항을 계산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적용을 할 때 2분의 n 하고 2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n이 29개입니다. 29번 29개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a인데 a가 여기서는 2예요. 지금 우리 아래쪽만 더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4 더하기 n-1이니까 28이 되겠죠? 28의 공차가 3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보면 2 약분하면 2, 14 이렇게 계산하니까 괄호 안에 계산하면 42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29 곱하기 44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답은 요 첫 번째 있는 항에다가 1에다가 요 29개를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왼쪽에다 적어보면 1 플러스 29 곱하기 44 요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요거는 뭐 이 정도 계산해 보셔도 되고 한번 뭐 연습 삼아서 계산해 보셔도 되고 보통 이제 NCS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29 곱하기 44를 계산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보기를 참고해서 이거는 뭐 응용 수리보다는 문제 해결이나 자원 관리 쪽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인데 NCS는 이런 주어진 보기들조차도 주어지는 정보의 일부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기를 최대한 참고해서 그럼 여기서는 지금 1의 자리, 끝자리가 다 다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1의 자리만 계산을 하면 답은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럼 1의 자리만 계산해 보면 9 곱하기 4의 1의 자리 이게 1의 자리에 나오게 되겠죠? 9, 4, 36이니까 결국에 1의 자리만 계산하면 1 플러스 6 7이 나오게 될 거예요. 1의 자리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다 계산해도 답은 4번이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되는 문제가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 기출됐던 수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숫자만 다르고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차시 수추리 파트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